저는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유엔 난민 정책팀 자문관으로 전 세계 위기 지역을 다니며 수많은 극한 상황을 경험했지만 그날 테헤란 공항에서 목격한 장면은 제 인생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혼돈과 위기의 한가운데서 저는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어요. 단 한 장의 여권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이었죠. 그 순간 이후로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 믿고 있던 모든 것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세상을 보는 제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지? 제 머릿속은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알 수 없는 매력에 이끌리듯 그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은 저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당신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그 작은 책자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 당신은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저는 그날 테헤란에서 한국가에 숨겨진 힘을 목격했고 그것이 제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뢰와 약속, 그리고 한 나라가 세계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제가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저는 그날의 소음과 혼란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테헤란 공항은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반정부 시위가 극에 달해 모든 외국인에게 즉시 대피 명령이 내려졌죠. 캐나다 국적의 유엔 난민 정책팀 자문관으로서 위기 상황은 익숙했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공항 전체가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베네 씨, 최대한 빨리 대피해야 합니다. 현지 담당자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땀이 흥건했죠. VIP 출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VIP 출구에 도착했을 때 담당 공항 관리자는 제 캐나다 여권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모든 외국인 출국 요청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기실로 돌아가 주십시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뒤에서는 총성이 들리고 앞에서는 문이 닫혔어요. 캐나다 여권, 제가 늘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여권이 갑자기 무용지물이 된 느낌이었죠. 쫓겨나듯 대기실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제 옆에 서 있던 한 아시아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검은 머리에 단정한 옷차림이었어요. 담담한 표정으로 여권을 내밀었는데 그 순간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관리자는 여권을 보자마자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 분이시군요. This way, ma'am. 존중이 담긴 목소리로 즉시 그녀를 안전구역으로 안내했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위기, 똑같은 공항인데 왜 그녀는 즉시 통과했을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혼란 속에서 옆에 있던 이란 공항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분만 바로 통과시켰나요? 그 관계자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한국 여권은 우리가 절대 문제 삼지 않는 몇 안 되는 여권 중 하나입니다. 국제협약상 최우선 출국 대상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8년간 캐나다인으로 살아온 제게 여권이란 그저 여행 서류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막 목격한 것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죠. 그것은 국가의 힘, 신뢰, 그리고 보호의 상징이었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와 저는 창가에 앉았어요. 밖에서는 시위대의 함성이 들렸고 안에서는 불안에 떠는 사람들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내 여권이 나를 구하지 못한다면 내가 누구인지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순간 저는 국적이란 단순한 정체성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나를 지켜줄 안전망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간신히 대사관의 도움으로 테헤란을 빠져나온 후에도 그 한국 여성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엔 난민 정책팀의 자문관으로서 각국의 여권 효력과 국제 이동성에 대해 많은 자료를 접해왔어요. 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진 일은 자료로만 접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펼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외교적 지위, 비자 면제국 수, 국제협약 등 모든 정보를 찾아보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190개국 이상과 무비자 협정을 맺고 있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여권 파워를 가진 나라였어요. 숫자로만 보면 캐나다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숨겨진 실체였죠. 유엔 동료인 파리드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국제위기 관리 전문가였어요. 이란에서 한국 국적자들이 특별 대우를 받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제가 물었어요. 파리드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줄리아, 한국은 세계 각국과 위기 시 자국민 보호를 위한 자동협조 체계를 구축했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실제 작동하는 시스템이지. 특히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 덕분에 그 효과가 더 강해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캐나다 외교부 웹사이트를 열어 비슷한 시스템이 있는지 찾아봤어요. 하지만 그런 종류의 다자간 위기 대응 협약은 찾을 수 없었죠. 우린 이런 백업 시스템이 없어라는 생각에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창문 밖으로 테헤란의 혼란스러운 거리를 바라보았어요. 여권이란 단순한 신분증 명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얼마나 당신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위기 속에서 얼마나 당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죠. 그날 밤, 저는 제가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국적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태어난 곳에 따른 우연의 결과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인가? 여권의 색이 아니라 그 여권이 대표하는 국가의 힘과 의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호텔방의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 한국 여성이었다면 지금쯤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위험한 테헤란에 갇혀 있었어요. 그 순간 국적의 차이가 이토록 극명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테헤란에서 탈출한 지 일주일 후 저는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유엔의 후속 임무를 위해 터키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입국 심사대에 줄을 서고 있을 때 몇 미터 앞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테헤란 공항에서 봤던 그 한국 여성이었어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녀를 다시 만난 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어쨌든 저는 그녀의 여권이 이곳에서도 어떤 대우를 받는지 지켜보기로 했어요. 외교관과 VIP 입국 심사대가 있었습니다. 서구권 외교관들이 그곳으로 향했지만 놀랍게도 한국 여권을 든 몇몇 사람들도 그 줄로 안내받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테헤란에서 봤던 그 여성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녀는 외교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반 시민이었어요. 입국 심사관은 그녀의 여권을 받아들고는 짧게 웃으며 노드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라운지로 안내했어요. 저는 같은 심사관에게 다가갔지만 비슷하게 웃었음에도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표준 절차를 따라 일반 대기 구역으로 가라는 안내를 받았죠. 왜 그녀는 특별 라운지로 안내받았나요?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심사관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는 우선 통과국 리스트에 있습니다. 국제공항 규정이죠. 저는 망연자실했어요. 이건 테헤란에서의 일회성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시스템이었죠. 일반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노트북을 열고 국제공항 실내국 우선 통과국 리스트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의심했어요. 한국은 항상 상위권에 있었고 캐나다는 중간 정도였습니다. 거기서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국제 위기 상황에서 각국 공항은 여행객을 처리 대상과 배려 대상으로 분류한다는 것이었죠. 한국인은 거의 모든 주요 공항에서 배려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국가적 신뢰와 관계의 결과물이었어요. 터키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건 국가 브랜드다. 국적이란 단순한 출생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가 세계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였어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분명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이스탄불의 불빛을 바라보며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어요. 제가 속한 캐나다라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동시에 지금껏 몰랐던 현실에 대한 당혹감이 교차했습니다. 여권이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한 국가의 역사, 신뢰, 그리고 미래였던 것이죠. 터키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제네바로 돌아온 후에도 그 한국 여성과 그녀의 여권에 대한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유엔 본부에서 일상 업무에 복귀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여권, 국적, 그리고 국가 정체성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죠. 어느 날 점심시간, 제네바 유엔 식당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테헤란과 이스탄불에서 봤던 그 한국 여성이 제 앞에 서 있었어요. 운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만남이었습니다. 혹시 테헤란 공항에서 만났던 제가 말을 꺼내자 그녀도 저를 알아보았어요. 네, 맞아요. 당신도 그때 그 공항에 있었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친절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그녀의 이름은 민지라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고등학교 영어 교사였죠. 유엔 교육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제네바에 온 것이었어요. 그저 평범한 교사였을 뿐 어떤 특별한 지위도 없었습니다. 테헤란에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공항 직원이 한국 여권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저는 그저 여권 하나 덕분에 무사히 나올 수 있었어요. 그녀의 말에서 특별한 자부심이나 우월감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상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이것이 더 충격적이었죠. 한국인들에게는 이런 국제적 신뢰와 존중이 당연한 일상이었던 겁니다. 한국 여권이 이렇게 강력한 줄 몰랐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 저희도 여행할 때 느끼는 거예요. 친구들과 유럽 여행을 가면 다른 아시아 국가 친구들보다 비자 문제나 입국 심사가 훨씬 수월하거든요. 한국이 세계와 쌓아온 신뢰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날 오후 유엔 보안팀장인 마르코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이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아, 네. 한국은 특별한 케이스죠. 마르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연락하는 국가 중 하나예요. 한국은 시민을 VIP로 대우하는 국가로 인식되어 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여권이란 단순한 여행 서류가 아니라 누적된 국가 신뢰의 결과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국제 관계와 약속 이행을 통해 쌓이는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제 캐나다 여권을 꺼내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붉은색 표지에 새겨진 왕관 문장. 평생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 여권이 갑자기 다르게 보였어요. 세계는 이 여권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위기의 순간, 이 여권은 나를 얼마나 보호해줄 수 있을까? 그 질문들이 밤새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테헤란 사건 이후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국제 이동성과 신뢰 주제의 컨퍼런스의 발표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여권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청중석에는 전 세계 외교관과 정책 입안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 중에는 한국 대표단도 있었죠. 여러분, 오늘 저는 한 장의 여권이 어떻게 생사를 가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테헤란 공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여권이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국가의 약속이자 보증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집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테헤란과 이스탄불에서의 경험, 그리고 그 이후 제가 조사한 내용들을 상세히 발표했어요. 한국 여권의 사례를 언급했을 때 많은 참가국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나 봐요. 한국은 G20, OECD, W 등과 상호 협정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외교력을 구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력이나 군사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의 문제죠. 발표를 마치며 강조했습니다. 여권은 종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나라가 세계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가의 증거입니다. 위기의 순간, 그 여권이 당신을 구할 수도, 버릴 수도 있어요. 질의응답 시간,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베네 씨,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왜 특히 한국 여권이 중동 지역에서 그렇게 높은 신뢰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답하기 전에 한국 대표단의 김 대사가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은 지난 30년간 중동 지역과 경제, 문화, 의료 분야에서 꾸준한 협력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약속을 지켜온 역사가 있죠. 여권의 힘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리셉션장에서 독일 대표가 한국 대표에게 다가가 부럽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의 뉴욕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신뢰란 가장 귀중한 자산이고 한국은 그것을 훌륭하게 구축해왔어요. 그리고 그 신뢰는 한국 여권을 든 모든 시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그날 밤, 제 노트에 적었습니다. 국적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일 수 있다. 이 생각이 제 마음속에서 자라기 시작했어요. 뉴욕에서의 컨퍼런스 이후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캐나다로 돌아와 일상을 보내면서도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여권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토론토 아파트에 앉아 여권을 갱신해야 한다는 알림을 받았을 때 충동적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이었어요.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 국적 취득 방법이라고 입력했고 수많은 정보를 읽어보았습니다. 법적 요건, 필요한 서류, 귀화 과정 등에 대해 알아보았죠. 그리고 토론토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 방문 예약을 잡았어요. 베네 씨, 국적 취득에 관심이 있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영사관의 이 영사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테헤란에서의 경험, 이스탄불에서의 목격, 그리고 제가 조사한 한국 여권의 국제적 위상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이 영사님은 경청한 후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국적은 그냥 변경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의 신념을 이해해야 하죠. 한국은 단순히 강한 여권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나라입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여권은 자격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단순히 편리함을 위해 국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가치와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이었죠. 한국이 세계에서 이런 신뢰를 얻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 영사님은 미소를 지었어요. 1950년대만 해도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가 신뢰하는 국가가 되었죠. 이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다한 결과입니다. 영사관을 나서며 제 머릿속은 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국적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태어난 곳에 따른 우연의 결과인가? 아니면 가치와 신념을 공유하는 공동체에 대한 선택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캐나다 거리의 익숙한 풍경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38년간 이곳이 제 고향이었지만 지금은 제가 어디에 속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영사님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신뢰를 가진 시민의 집합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 친구인 마이클에게 전화했어요. 그는 국제법 변호사로 이런 문제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줄리아, 국적 변경은 큰 결정이야. 단순히 여권의 힘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려서는 안 돼. 마이클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알아. 하지만 이건 단순한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속하고 싶은 가치와 신뢰의 문제야. 제 대답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테헤란 사건 6개월 후, 저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재난대응 세미나에 초청받았습니다. 유엔 난민정책팀 자문관으로서 제 경험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이 초청은 제게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직업적으로는 중요한 기회였고, 개인적으로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국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친절한 공항 직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가는 질서감이 인상적이었어요. 입국 심사대에서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캐나다 여권을 내밀자 심사관은 공손하게 미소 지으며 캐나다에서 오셨군요.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물었어요. 국제재난대응 세미나에 참석하러 왔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심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여권의 입국 스탬프를 찍어주었어요. 베넷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그 순간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줄리아 베넷 씨? 뒤를 돌아보니 테헤란 공항과 제네바에서 만났던 그 한국인 교사 민지가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민지 씨,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정말 운명인가 봐요. 민지는 밝게 웃었습니다. 서울에 오신다는 소식을 유엔 교육 컨퍼런스 네트워크를 통해 들었어요. 마중 나왔답니다. 우리는 공항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테헤란 이후의 각자 삶에 대해,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경험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지 씨, 솔직히 말하자면 당신의 그 여권,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제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민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 여권이요? 테헤란 공항에서 한국 여권 하나가 어떻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 직접 목격했거든요. 그 후로 국적과 신뢰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사실 저희도 한국 여권의 가치를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게 수십 년간 우리나라가 세계와 쌓아온 신뢰의 결과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네요. 세미나 기간 동안 저는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현대적인 도시 풍경과 전통이 공존하는 모습, 효율적인 공공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국제사회에서 자신감 있게 자리매김한 국가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마지막 날, 세미나에서 제 발표를 마친 후 한국 외교관이 다가왔습니다. 베넷 씨, 테헤란에서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여권이 전 세계적으로 존중받는 이유는 단순한 국력 때문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때문이라는 점을 잘 이해하고 계시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국 여권은 단순한 여행 서류가 아니라 국가의 신뢰가 당신 곁에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간 후 저는 몇 달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유엔에서의 제 경력, 캐나다에서의 삶, 그리고 새롭게 발견한 한국에 대한 관심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유엔 난민정책팀의 한국 지역 담당자로 지원했고 다행히 승인되었습니다. 2년간의 임기로 서울에서 일하게 된 것이죠. 서울에 다시 도착한 날,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임시 아파트로 가는 길에 제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곳에 마침내 도착한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한국에서의 첫 몇 달은 새로운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듣고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해 공부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신뢰를 구축했는지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 법무부 웹사이트에 접속해 귀화 신청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요건, 절차,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했죠. 제가 정말 이 길을 가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여러 번 물었어요. 마침내 저는 한국 귀화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신청서를 제출하러 가는 길에 테헤란 공항에서의 그 순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 장의 여권이 생사를 가르는 장면. 그 기억이 제 결정을 더욱 굳건하게 했어요. 법무부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제 이력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베네 씨, 유엔 자문관이신데 한국 국적을 원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진솔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권 하나에 인생이 달려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전 이제 그 여권을 원합니다. 귀화 인터뷰 준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어 시험,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 테스트,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왜 한국 국적을 원하는지에 대한 진심 어린 답변을 준비해야 했어요. 인터뷰 당일, 저는 테헤란에서 만났던 한국인 교사 민지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제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한 명이 되었어요. 오늘 인터뷰예요. 긴장되네요. 제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지의 답장이 곧 왔어요. 줄리아, 당신은 이미 마음으로 한국인이에요. 행운을 빌어요. 인터뷰실에 들어서며 저는 제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테헤란의 혼란스러운 공항에서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한 장의 여권이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캐나다 여권도 훌륭했지만 한국 여권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가 인정한 실행력 있는 국가 보증서였어요. 인터뷰관이 물었습니다. 베네 씨,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국에 대해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구축한 나라라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신뢰는 모든 한국 시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갑니다. 저도 그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여권. 그것은 단지 여행의 도구가 아닌 세계가 인정한 신뢰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신뢰의 일부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